네, 마지막 3국 진행 중입니다. 이바둑도 이제 후반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 사실 박태희 선수의 바둑이 이런 세밀한 그런 승부로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네. 오늘 대구는 김미리 선수가 상대의 힘을 적절히 받아치면서 일단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흐름으로 가져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바둑 자체는 미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차단을 했죠. 김미리 선수가 이쪽 끼우는 수를 통해서 약간 이제 백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니까 그 약점을 커버할 겸 해서 지금 중앙 쪽으로 백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부분의 약점은 좀 뒷맛을 노리기 어려워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중앙이 지금 잡히거나 할 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가 받긴 받아도 좀 여유 있게 이쪽을 보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곳에 한 점을 살려서 나가면서 보강을 해도 이쪽에 한 점 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흑돌은 안전합니다. 큰 끝내기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잡는 게 지금 반상에서는 큰 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뭐 그런 선택이 좀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나갔죠. 박태희 선수 이 단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곳을 뒀어도 네. 지금 중앙을 지킬 가능성이 높았고 이 단수가 없을 때 백이 두려운 것은 나와 끊는 건 원래 없어졌으니까 이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약간 싫었다는 뜻인데 그러기에는 중앙 쪽이 백돌이 왔을 땐 조금 열받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일단 집으로는 김민희 선수가 조금 했습니다. 여기서는 박태희 선수가 멋진 맥점을 보여줬지만 이곳에서 다시 흑이 집으로 득을 보면서 일진일퇴의 공방입니다. 저번 시즌 가장 잘 나갔던 두 팀. 이번 경기로 팀 승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 북악약품은 2승 1패, 인제 하늘내리는 1승 2패로 중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지금 인제 하늘 내린 팀이 3라운드까지 1승 2패라는 것이 좀 의외죠. 왜냐하면 이 팀은 지난해에도 잘 나갔고 재작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잘 나가는 팀인데 그 지난해와 올해 선수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출발이 좀 삐걱된다는 것은 약간 의외이고요. 이렇게 북악약품 같은 경우는 2명의 팀원, 용병까지 3명의 팀 선수가 교체가 됐고 맞아요. 인제 하늘내리는 워낙 이 팀 구성원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제 하늘 내린 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오유진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할 테고 박태희 선수가 또 기세를 타면 매우 무서운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세 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는 출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던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또 언제 출전을 할지 지금 당장은 이영주 선수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30초. 하나, 팀이 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넷. 북악약품 팀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팀 컬러가 많이 변했죠. 지난해 북악약품 팀에서 주축을 이뤘던 선수가 최정, 위징, 김신영 선수인데 네. 그 주전 선수들 중에 2명이나 교체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지난해 위징 선수가 워낙 뛰어난 활약을 했고 현재 세계 여자 랭킹 탑을 최정 선수와 다투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송롱우이 선수가 위징 선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지 네. 뭐 그런 것이 이 팀 강팀으로 가는 길일 거로 보입니다. 다섯, 저번 시즌에는 일곱. 이 서울 북악약품이 정규리그에서 11승 3패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중에 2패가 이제 하늘내린에게 당한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인제 하늘내린이 서울 북악약품에게는 좀 꽤 강한 면모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제 하늘내린 팀은 이 용병 선수를 일본 선수로 두고 있는데 물론 후지사 리나 선수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에이스급 선수들보다는 약간 좀 한 수 아래라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고 아홉, 그 선수가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좀 팀이 삐걱거리는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좀 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스케줄적인 부분 그런 것도 이 팀의 앞날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어지간한 팀에서는 다 용병이 한 번 이상은 출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차오요인 선수가 네.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후지사 리나 선수가 또 출전을 하지 않았죠. 마지막 하나, 이제는 점점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김민희 선수가 조금 득을 받습니다. 사석은 박태희 선수가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사석을 포함했을 때 둘, 13, 14, 19, 20, 25, 30,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쪽이 계산이 약간은 애매한데 이제 흙이 끊는 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끊으면 100 이쪽을 있고 네. 대신에 흙이 여기까지 틀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일선으로 못 내리나요? 일선을 내려서면 흙도 여기를 붙여서 좀 뒷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네, 100도 이렇게까지 두기는 좀 많이 떨리는 진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받는다면 꽤 당하네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대신에 백돌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을 먹여치고 마지막 찌르는 것은 100의 권리가 되겠죠. 네. 셋,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섯, 지금 100집이 30집이었고 35, 40, 48, 50, 60, 100집이 67집이 납니다. 네. 흙은 이제 이쪽 부분이 나중에 이쪽 백돌이 더 두터워진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괴롭힐 여지는 있지만 이러고 나서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따내는 그런 괴롭힐 여지는 있지만 30초. 뭐 최하 4집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12, 여덟, 아홉, 네, 21집이고요. 30, 48, 50, 60, 70, 73집. 아, 73집인데 아까 저희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죠? 네. 그럼 72집입니다. 반면 5집.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김민희 선수가 건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 뭔가 끝내기로 득을 볼 여지가 있는지까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전히 바둑은 기본적으로 미세하죠. 네. 좌변 배제해도 5집의 흑차례니까 여전히 미세합니다. 지금 나중에 이쪽을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될지 봐야겠는데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 수학일 것 같은데요. 선수가 된다면 이제 2집 차이가 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를 두면 이쪽 뒤로 메우고 젖히면 이렇게 치중을 가서 흙이 이제 다른 수는 안 되고요. 여기를 메우고 백이 이쪽을 받으면 밀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또 백은 여기를 단수 치잖아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곱, 여덟,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수가 나네요. 따고 딸 때 여기 단수를 치면 지금 한 수 늘어진 패가 납니다. 그 전에 백이 먹여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보죠. 둘 때 치중하고요. 여기서요. 네, 이때 맞고요. 반대로요. 마지막 하나, 아, 이쪽을 두고요. 네. 아, 그렇네요. 넷, 원래 수를 이렇게 잘 보셨나요? 제가 둘 때는 절대 안 보이고요. 네, 이렇게 두면 되네요. 그럼 일단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팩감으로 꽤 득을 보거나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네. 당장 수가 나진 않네요. 백으로서는 그래도
좀 찜찜한 곳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끝내기는 이어갑니다. 하나, 둘, 그런데 넷, 더 보긴 봐야겠습니다. 여섯, 예를 든다면 이제 흙이 여기를 막고 네, 아홉, 백이 막을 때 아까는 흙이 젖혔죠. 그런데 흙이 먼저 먼저 붙이는 게 네, 좀 어렵긴 하죠. 먼저 이런 쪽으로 젖혀갔을 때 네, 백이 젖히게 되고 흙이 이쪽을 나가게 되면 이건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젖히는 것보다. 이쪽을요. 네. 이건 마지막. 백이 안 되겠네요. 둘, 근데 꼭 그렇지도 네. 않습니다. 지금 치중이 있어서 여섯, 일곱, 여덟, 네, 아무튼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 늘었는데 이쪽을 계속 네. 그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은 여기 찝는 것이 있어서 이제 끊는 걸 보겠다는 거죠. 네. 당장은 이쪽을 끊어갔을 때 집으로 손실이 커서 김민희 선수가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흑돌이 오고 나서는 다음에는 이쪽 찝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백도 그곳을 지킬 여유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젖힌 것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좀 효율적인 지킴을 하기 위해 이쪽을 좀 염두에 두는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두 선수 훨씬 전부터 미세한 승부의 마지막 초읽기. 머리 아플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좌변 쪽의 흑돌이 중앙으로 나오면서 타개가 된 이후에는 바둑이 계속 미세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선수 모두 약간씩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바둑이 되고 이런 바둑에서는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두기 싫은 네. 그런 흐름입니다. 마지막 하나, 중앙 쪽 적당히 끝나고 나면 좌하기 쪽도 큰 끝내기가 되겠어요. 좌하기 쪽도 크죠. 그런데 네. 좌하기 쪽은 사실 이쪽과도 지금 연관이 지어져서 예를 든다면 이제 아까처럼 끝내기를 하는 순간 이젠 더 이상 이 젖혀 있는 선수를 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도 중요하고 여러모로 마지막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참 어려우면서 이 바둑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곳을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끊고 막아서 끝내기 하는 것이 득이지만 이제 젖혀 있는 것이 그것은 선수가 안 된다면 이렇게 끼어 있고 이곳을 허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젖혀 있었을 때는 약간 이곳에 활용이 네.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과연 선수 활용이 될지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좀 생각할 곳이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김미리 선수도 뭐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어주고 뭐 이쪽을 젖힌다든지 혹은 이쪽을 밀어서 뭔가 반발을 통해서 약간 득을 보는 수를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을 이었어요. 네. 뭐 그곳은 끊겨도 전혀 불안한 곳은 없는 건가요? 좌측으로 젖혀서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 네. 안전하다는 생각이죠. 이수로 이제 이쪽을 밀거나 젖히는 것이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이라면 여기 이은 것은 그냥 있는 것보다 약간만 득보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는 박태희 선수도 뒤로 늘었고 김미리 선수도 이제는 보강을 해야죠. 하나 찌르는 건 득이 없나요? 어차피 돌아간다면 애매한 부분입니다. 찌를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우측에 약간의 하나,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셋, 이렇게 교환이 되면 다섯, 네, 찔렀습니다. 이곳이 항상 선수죠.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곳을 젖히는 것이 사라집니다. 아, 네. 그리고 틀어 막아서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안 받는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네. 여기를 끊었을 때 좀 활용이 많이 들으니까 손을 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를 끊어도 마지막. 어렵습니다. 하나, 지금 항상 이쪽 찝는 것이 흙의 권리라서 넷, 다섯, 이렇게 늘어도 여섯, 이렇게 이어야 되고 일곱, 여덟, 백도 중앙 쪽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죠. 네. 네, 실전도 늘어서 응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사석은 하나 차이고요. 둘, 넷, 다섯, 13집, 19, 20, 21, 22, 23, 29.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곳은 그냥 네. 아까처럼 일단 다섯. 계산을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쪽 젖혀 있는 것은 선수가 아닙니다. 스물아홉에 30, 34, 40, 54, 백집은 65집 정도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은 정말 여섯, 약간 줄었습니다. 여덟, 어,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지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형세부터 한번 살펴보죠. 빠르게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4집에 11집, 22, 30, 48, 50, 60. 흑집이 73집이었거든요. 집으로는 여전히 뭐 크게 변한 것이 없었죠. 바둑은 이제 백이 여기서 그냥 이쪽을 받았다면 흑이 있고 미세한 승부로 갔을 텐데 지금 다섯, 여섯, 갑자기 반발이 나왔습니다. 미세하지만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뭔가 네. 기운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김미리 선수도 바꿔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질 일단 않았죠. 네, 좁혀놨어요. 이제 여기를 찝고 나서 이렇게 끊는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쪽을 치받고 받을 때 뭐 여기도 다 이제 백에 걸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꽤 크게 들어갔을 때 이 3점과 이 103점의 바꿔치기는 흑이 손해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결국은 김미리 선수가 네. 이쪽으로 이제 손을 돌려서 이제 중앙 쪽에 3점을 살렸고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여기서 이쪽 가일수가 필요한지 여부거든요. 자체로만 보면 여기를 붙여서 살아있죠. 네. 이쪽을 건너 붙여도 셋, 찌르고 우측으로 그렇네요. 네, 단수 치면 살아는 있는데 여섯, 먼저 집. 네, 이런 게 이제 문제죠. 네. 이런 식으로 뒀을 때에도 이게 괜찮은지 그걸 이쪽 선수 교환을 하면서 좀 판단을 해볼 겁니다. 이제 중앙 쪽은 활용을 다 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곳을 선수 교환해 둡니다. 여기를 찝으면 일단은 흑도 좀 괴롭네요.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아까랑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예를 든다면 먼저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렇게 갖다 붙여도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흑이 이쪽을 나가면서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고 이 교환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다면 박태희 선수가 중앙에서 좀 득을 네. 받습니다. 아홉, 일단 백이 손 뺄 수는 없는 자리로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물어봤는데 네. 여기를 막았잖아요. 네. 여차하면 이제 이렇게 두고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가 안 난다면 손해가 되죠. 그런데 어차피 이제 김민희 선수는 원래 젖혀 있는 것이 후수였고 막는 최소 이제 것만. 여기만 네. 선수가 된다면 둘, 손해가 아니라고 봤네요. 넷, 다섯, 여섯, 약간 네. 애매한 타이밍에 둔 것이긴 한데 아홉, 박태희 선수도 확신을 갖기에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 이럼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네. 그 그림이잖아요. 이쪽을 두는 것은 메우고 젖힐 때 이쪽을 치중 가서 아까 수가 나질 않았죠. 지금도 똑같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젖혀 있고 나서 마지막 하나, 이곳을 먼저 둬도 셋, 여기를 늘고 그러니까 아래쪽은 좀 다섯, 뒷맛이 고약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이런 곳이 일곱, 선수로 든다면 여덟, 수가 나지만 아홉,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를 붙일 때 이렇게 치중을 가서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이 있어서 이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기서 박태희 선수가 뒤로 받으면 이런 네, 이런 달라지죠. 젖혀 있는 것이 선수로 듣습니다. 네. 지금은 최소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될 것 마지막. 같아요. 하나, 둘, 혹은 가능하다면 이제 여기까지도 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섯, 여섯, 비슷할까요? 네, 저수도 지금 젖혀 이었을 때 후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지금 없지만 흙이 어디를 두든 백이 여기를 두면 여전히 끊는 것과 사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 젖히는 수만 아니면 지금 수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젖히면 여기 이으면 아까랑 똑같죠. 네. 지금도 수가 나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굉장히 머리 아픈 곳이네요. 네,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곳이에요. 네. 저하기까지 걸려 있어서요. 근데 김미리 선수가 지금 거기를 늘었어요. 이건 잘못하면 손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좌상기 쪽을 이렇게 네. 늘고 다음에 막는 게 선수가 아니라면 손해죠. 흙은 여기를 젖히는 수밖에 없고요. 네, 복잡하긴 한데 여기를 끊고 단수 치면 마지막 메워서 둘, 셋, 넷, 다섯, 흙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여기를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넘어갔는데 뭐 이걸로 수는 나지 않지만 이제 득을 보려면 여기를 뒀어야 하고요. 다시 네. 한번 본다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뒀을 때 수가 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젖히고 여기를 메우고 막는다면 붙이고 뒤로 메우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맛은 네. 나쁜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둬도 뭐 수가 낮지는 않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초읽기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상기는 젖혀있기 선수를 못하지만 좌하기는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대로 교환이 되겠죠? 네, 뭐 좀 마지막. 변화가 있긴 네. 했는데 둘, 셋,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산했던 것과 여섯. 동일한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보다 더 득을 보려면 박태희 선수가 이수로 역시 이쪽 꼬부리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는데 초읽기에서 확신을 갖고 이쪽을 두기에는 좀 어려운 면은 있죠. 잘못했다가 수가 나면 뭐 단번에 바둑은 끝나니까요. 네. 또 우여곡절 끝에 이곳의 형태는 저희가 예측했던 그대로 흘러갈 것 같고 마지막 그렇게 된다면 둘, 혹시 바둑은 셋, 미세한데 넷, 미세한 가운데 이곳을 다섯, 끄는 여섯. 박태희 선수가 약간 득을 보긴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백은 이렇게 두고 젖힐 때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쭉 젖혀 있는 것은 후수이기 때문에 네, 백이 내려서고 흙도 내려서는 걸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이쪽을 흙이 둔다고 해도 그냥 쉽게 백은 이 두 점을 포기하고 여기로 그냥 한 집을 내고 뒤에서 메워간다면 먹여치고 딸 때 이렇게 메워간다면 흙이 잡히는 형태라서 네. 이쪽 젖혀 있는 것은 선수 끝내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잡고 이제 다시 중앙 쪽이죠. 여전히 이쪽을 찝는 것이 김미리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자리입니다. 백이 여기를 한 번 더 들어가는 순간 흙이 못 살아 있고 중앙 쪽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왜냐하면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되면서 단수가 선수이니까 어설프게 받았다가는 지금 전체 대마가 잡힐 수 있거든요. 네. 살더라도 또 좌상기 한 점 백이 살아가는 것까지 모두 선수가 된다면 끝내기도 당하는 셈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뭐 마지막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인지 이쪽으로 받아야 할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넷, 받아야 될 것 다섯.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받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찝어도 바로 막을 수는 있겠네요. 네, 여길 찝으면 이쪽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 여길 끊고 이쪽을 조여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는 흙이 안전합니다. 이쪽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마지막 백이 조금 득을 하나. 본 느낌이고 둘, 큰 변화까지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박대희 선수 여기가 두텁다고 보는 거네요. 여전히 여기를 찝으면 흙은 곤란하죠. 이쪽을 받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서 여길 단수 치면 이을 때 따내서 끊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김미리 선수가 지금 하나, 이쪽을 받긴 둘. 받아야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반대로 받았네요. 이쪽이 다 백에 걸리고 젖히면 이제 이쪽을 나가서 받게 됩니다. 그럼 이쪽을 두고 이쪽을 마지막 막고 하나, 둘,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흙이 넷, 이쪽을 받고 흙집이 다섯. 다섯 집이 중앙 쪽에 나겠습니다. 네. 흙은 다섯에 이쪽 여덟 집이 납니다. 그러면 합쳐서 13집. 스물네 집에 예순,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넷, 일흔네 집이 납니다. 백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쪽이 37집이 나고요. 47, 쉰세집, 쉰넷, 예순, 예순다섯, 예순여섯, 예순여섯 반입니다. 여덟 집이 채 안 납니다. 반면으로요. 네,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서 네. 이봐도 마지막 뭐 끝까지 하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반대로 늘었습니다. 제가 중앙을 5집을 봐주고 있었는데요. 그쪽을 늘은 것은 흙집으로 본다면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를 끊으면 백도 여기를 나중에 한번 받아야 되니까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도 김미리 선수가 이수로는 이쪽 막는 게 더 나아 보였는데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찝고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백이 단수 치게 된다면 여기 찝는 것이 있어서 흙이 좀 당하잖아요. 네. 흙이 여기는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아, 한 점을 잡는 것보다 그게 낫나요? 한 점을 잡으면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찝혀서 여기까지 당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쪽이 오히려 더 급소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어야 될 것 같고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면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세 집에 네 집에 자체로만 보면 다섯 집인데 약간 좀 기분은 당한 것 같은데 아까 제 개가 뭐 비슷합니다. 마지막 하나, 네, 마지막 3국은 1국, 2국과는 내용이 대조적이네요. 네, 지금 미세해서 네. 저도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쪽은 뭐 예정된 수순이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수순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여기를 김일희 선수가 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남은 큰 자리는 여기를 틀어 막으면 흙이 젖혀 있고 백이 받을 때 이쪽을 이제 받고요. 네, 젖혀서 네.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이 마지막 네 집 자리가 돼요. 둘, 그렇네요. 네 집도 조금 네, 넘죠. 넘네요. 네, 네. 아주 큰 자리가 여섯.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역시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진행이 되면 흙은 귀 안 받나요? 네, 귀보다 그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네 집이 넘어서 이렇게 두고 젖히는 끝내기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곳은 백이 교환이 필요하고요. 네, 선수해두고요. 마지막 하나, 이쪽을 젖히는 것은 이제 흙이 뒀을 때는 셋, 다섯, 여섯, 일곱, 백이 두는 것과 여덟, 비교를 해봤을 때 아홉, 이쪽 집은 세 집 줄고 여기까지 네 집이지만 나중에 3분의 2집이 있는 이쪽을 이제 건가요? 잡을 여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집이니까요. 네. 그만큼 더 큽니다. 정말 미세한 백도 그곳을 먼저 갔네요. 네, 지금 그래서 먼저 끝내기를 갖고 어차피 이곳은 흙이 밀고 들어가도 막으면 아까 여기를 막을 때 젖혀 있고 흙이 젖힌 것과 형태상 마지막 계산이 똑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쪽 부분이 흙이 어차피 이을 수 없다고 박태희 선수는 보고 있는 것인데 네. 그곳의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종 일관 미세한 바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속기 3국 잠시 후에 보여드립니다. 네, 3라운드 3경기 서울 부강약품이 팀 승리는 결정지었지만 아직 미세한 이 3국은 남아 있습니다. 둘, 셋, 자, 박태희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좀 미세하게 백이 추격하는 느낌 아닌가요? 일단 끝내기에선 네. 서로 좀 실수가 있었지만 애초에 이 부분을 깼을 때 중반전이 돌입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김민희 선수가 약간 편해 보였고요. 네. 그 이후에 끝내기에서는 서로 실수도 나오고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결국은 미세합니다.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미세한데 여기를 백이 차지해서 백이 맞습니다. 약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승부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봤네요. 그쪽을 받아요. 이제 여기를 백이 두는 것이 자체로 끝내기가 크다고 본 거죠. 네. 이쪽을 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어차피 흑이 여길 두든 백이 여길 두든 백은 이곳이 이제 권리가 되면서 이것과 실전을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이 반에 걸려서 한 집, 두 집, 지금 역끝내기 두 집짜리를 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역끝내기 두 집 이상이 없다고 본 것이고 바꿔 말하면 후수 네 집짜리가 없다고 본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백은 먹여치는 끝내기 얼른 해놔야겠고요. 네. 좀 미세해서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따내게 되고 이 중앙 셋, 쪽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백이 여기를 다섯, 찍고 여섯, 일곱. 여기를 백이 여덟. 공격에 들어갔을 때 흑이 여기를 먼저 차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곳에 한번 가일수가 필요하죠. 아까는 그곳을 집으로 셌던 건가요? 네, 아까는 집이었죠. 네. 대신에 이제 중앙을 5집으로 셌는데 흑집이 한 집 줄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사석이 박태희 선수가 하나를 더 따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를 흑이 젖혀 있고 중앙을 아까처럼 정리하고 여기를 따고 나서 되따낼 때 이쪽을 젖혀 있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사석이 하나 더 많고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셋, 열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까지 19집이 나고요. 24, 26, 28, 30, 36, 38, 40, 50. 지금 62집이 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닙니다. 지금 64집이네요. 64집이 나고요. 네. 흑집이 4집에 5, 6, 7, 8, 9, 10, 11, 12, 16, 마지막 17, 18, 19, 하나, 20, 21, 둘, 셋, 넷, 30, 다섯. 48, 50, 60, 62, 64, 66, 68, 70집. 딱 여기까지 70집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 젖혀 있는 데까지 계산을 했을 때 흑선 끝내기긴 하지만 백이 여기 반집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백이 지금 3분의 2집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둑은 박태희 선수가 조금 두텁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마지막 제 생각에는 하나,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 둘, 지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백의 승리 같아요. 뭐 크게 변화가 일어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백이 반집은 지금 두텁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변화가 크게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김미리 선수가 마지막. 좋았던 순간도 분명 하나. 있었습니다만 둘, 셋, 두 선수 넷. 지금 미세한 승부에서 그래도 끝내기 마무리 수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은 찝어두지 않고 그냥 살리네요. 지금 그냥 이곳을 이을 때 여기를 둔다면 이쪽을 둬서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여기서 찝으면 되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수순을 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곳이 한 17집짜리인데 이쪽 당하네요 그냥. 저것은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 약점을 나타냅니다. 흙이 여기를 둔다면 지금 큰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이 교환이 네. 하나, 지금 누가 몇 집 득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백이 확실하게 한 집 손해봤습니다. 그렇죠. 여섯, 일곱. 그런데 이곳을 두는 것이 우측으로는 거의 집이 비슷합니다. 백이 늘어나는 것과 이제 흙이 뒀을 때는 뒤까지 계속 백이 따내야 되기 때문에 박태희 선수가 안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흙이 지금 이수로 여기를 둬도 백은 결국은 이곳을 찝어야 하니까요. 하나, 네, 박태희 선수 확실히 손해 봤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보통 이제 다른 큰 끝내기가 있을 때는 백이 이런 수가 좋은 끝내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두 집 이상의 끝내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여기를 따내고 젖혀 있는 끝내기로 갈 것 같고 백이 좀 손해 보긴 했지만 그 전에 반집 아니면 한 집 반일 정도로 차이는 있었으니까 네. 둘, 여전히 바둑은 넷, 백이 다섯.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확실히 지금 손해를 봤죠. 여기를 찝고 끝내기를 했다면 도저히 백이 지는 길은 없었는데 지금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완전한 한 집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득은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두 선수도 네. 두 집짜리만 남았는데요. 네. 이제 이쪽을 두는 것과 이쪽이 맛보기로 두 집짜리고 여기도 두 집짜리. 그리고 여기가 백이 받지 않는다면 두 집짜리가 되겠죠. 거의 맛보기성이라서 네. 끝내기가 달라질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백이 반집은 마지막. 남길 것 같아요. 하나. 중앙에서 둘, 약간 손해는 셋. 봤는데요. 넷, 그래도 다섯. 남길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박태희 선수가 이 선의 굵은 바둑 그리고 치열한 면에서는 항상 좀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이 선수가 여자 최강 그룹에 끼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의 세밀한 부분에서 저런 미스거든요. 바둑이 강해지고 더욱더 높은 랭커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그랬듯이 자신이 가진 장점 플러스 좀 약점을 보완하면서
나아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조화로운 바둑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네, 바둑은 미세하지만 박태희 선수의 반집승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미리 선수는 바로 전 경기 권주리 선수에게 침착하게 반면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연속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만약 권효진 감독이 송룽의 선수를 계속 용병으로 쓴다면 이 문도원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주전 경쟁도 치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롱의 선수도 사실은 그 주장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대부분의 팀들이 그러한데 셋.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주전으로 거의 매번 출전을 하고요. 남은 한 자리를 놓고 팀에서 이제 주전 경쟁들이 치열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바둑은 박태희 선수가 막판에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어차피 100승으로 보여요. 덤을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보면 아까 계산에 넣지 못한 100이 두터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여기를 이제 일단은 집으로 보통 세는데요. 네. 100이 역으로 찔러갈 여지.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네, 젖혀있고 그것도 나니까 있죠. 또 이제 3분의 1 집이 늘어나네요. 네. 이런 권리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친다면 뭐 상변의 반집까지 총 한 집 차이가 넘게 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네. 제가 볼 때 100이 셋. 반집 정도는 손해를 봤는데 제가 보지 다섯. 못했던 3분의 1 집이 여기 있다면 여전히 뭐 100승은 불변이죠. 하지만 워낙에 정신없는 마지막 초읽기에 미세한 형세 두 선수는 개가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맞고 나서 가장 큰 자리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두 집 자리가 되고요. 흙이 여기를 끊었을 때 100은 이곳에 나중에 하나 받아야 되고 이쪽에 하나 받아야 되고 지금 두 집 차이가 나서 전체를 네. 연결하는 것이 이제 두 집짜리 끝내기가 되죠. 네, 이렇게 두 집짜리 끝내기를 하면 흙이 여기를 네, 밀고 선수 할 거고요. 받고 서로 이제 한 집짜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남은 자리가 이제 이곳에 귀에 패가 남게 되고요. 딸 때 있고 이어서 끝이 납니다. 100이 지금 마지막 끝내기를 하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100이 한 집반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셋, 넷, 다섯. 중앙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결국 승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좌변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일수할 필요는 없죠. 흙이 어디를 둬도 100은 여기만 두고 이 두 점을 버리고 수상전을 들어가면 100이 한 수 빠릅니다. 마지막. 네, 유가무가 하나. 형태고요. 둘, 저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네. 이제 여기를 있는 것이 한 집짜리, 여기를 한 집 내는 것이 또 한 집짜리가 돼서 어차피 맛보기로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저곳이 마지막 남은 두 집짜리 끝내기가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 반패를 100이 이으면서 끝이 나고 박태희 선수가 길고 길었던 이 치열했던 마지막 미세한 승부에 하나,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셋, 넷. 이 바둑에서 다섯, 김미리 선수에게 여섯,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일곱, 있다면 역시 이 여덟, 부분을
백에게 젖힘을 당하고 쭉 밀림을 당한 것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흙이 뒀던 것이 한 칸 뜀과 마늘모, 집으로 좀 실속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집으로 추격을 허용했단 말이죠. 그쪽을 잘 뒀다면 그 당시에는 약간 김미리 선수가 편해 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미리 선수가 형세 판단에서 확실히 좋다고 보고 좀 느슨하게 둔 면이 보였고 결국 박태희 선수가 끈질긴 추격전 끝에 승리를 따낼 것 같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 권주리 선수에게 승리를 마지막. 거두면서 하나, 현재 바둑리그 1전 1승이었는데요. 오늘 네. 패한다면 1승 1패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사실 여자 랭킹은 높진 않습니다. 이 선수가 여자 랭킹 20위의 선수인데 왠지 체감은 그것보단 좀 높은 것 같다는 체감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봐서 그런지 잔뼈가 굵다고 해야 될까요? 네, 바둑리그를 뛰었던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도 출전한 경험이 많은 그렇죠. 선수이고요. 네. 네, 지금 뭐 끝내기 수순에서의 어려움은 없지만 두 선수가 마지막 특히 김일희 선수가 개가를 확인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그곳이 한 집자리고 네, 서로 한 집씩 교환합니다. 상변 쪽에 네. 한 집자리가 또 있죠. 박태희 선수는 여자 랭킹 8위의 선수입니다. 높습니다. 네, 랭킹 굉장히 높죠. 이 선수 앞에 있는 그 상위 랭커들을 보면 뭐 최정, 오유진, 김혜민, 박지연, 오정아, 조혜연, 박지은 대부분이 팀의 일주전. 일주전 선수들이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그리고 이 선수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가 지금 김윤영, 김채영 이런 팀의 주축을 이루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도 분명 이 여자 바둑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입니다. 지금 박태희 선수가 확실한 한 집을 두지 않고 좌긴 뒀는데 네, 일단 실수는 실수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끝내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2패 네. 승자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이런 부분은 지금 계산이 너무나도 쉬운데 셋, 넷. 확실히 좀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단수를 쳐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누가 먼저 둬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잖아요. 따내고 네. 이어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집자리를 마지막. 놔두고 이곳을 이은 겁니다. 둘. 마지막 반패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미리 선수가 막판에 이제 한 집을 더 추격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 패감은 마지막. 어마어마하게 하나, 많긴 한데요. 셋, 그런데 아까의 계산으로는 지금 저 패를 여섯, 일곱. 백이 진다면 백이 한 집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백 반집승 같습니다. 어쨌든 박태희 선수도 좌악이 두면서 약간 미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고 두 선수 이 반집패 끝내기는 끝까지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태희 선수가 실수한 것은 이쪽을 단수를 당해도 이제 한 집을 여기를 내고 흙이 이쪽에 이제 끝내기를 하고요. 단수 치면 이쪽을 이어서 이제 패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한번 여유가 있는 패를 해야 될 것을 지금은 여기 흑돌이 있는 패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본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흔히 이제 정상급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의 어떤 전반적인 약점을 거론할 때 초반에 포석 감각적인 부분과 마지막 끝내기 아주 세밀한 부분을 많이 꼽곤 하는데 지금 박태희 선수도 그런 면에서 약점을 좀 보였고 네. 하지만 저 패를 지더라도 백이 반집은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미리 선수가 어딘가에서 한 집을 더 추격했다면 그때는 정말 검도실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요. 박태희 선수는 울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승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보유하고 있는 팩감이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팩감을 세볼까요? 네. 팩은 하나, 둘. 네, 이쪽이 손해가 아닌 것으로 쓰려면 셋, 넷, 다섯. 이쪽에 하나가 있죠. 여섯, 좌하기에도 따내는 마지막 것들이 다 팩감이 하나. 되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9개는 확실하고 여기에는 이제 따내면 흙이 팩감으로 득을 보기 위해 여기를 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곳을 백이 먼저 따죠. 10, 11. 지금 백은 팩감이 11개가 있습니다. 흑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쪽에 팩감이 좀 많이 나오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하나가 더 있죠. 그쪽에 11개. 네, 마지막 패도 꽤 오래 할 것 같네요. 지금 네. 뭐 어느 쪽이 한 개 맞냐 안 맞냐 뭐 그 정도의 네. 마지막 반패인데 어떻게 보면 박태희 선수가 마지막 실수를 하면서 약간 하나. 무의미한 둘, 그런 패 공방이 셋. 이어집니다. 아 지금 보니까 여기를 내려설 때도 이쪽을 잇는 것이 득이죠.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서 흙이 받으면 한 번, 두 번 나올 팩감을 백이 없애면서 이 아래쪽 패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흙으로서 네. 득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김예리 선수가 상변 쪽의 패를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정확하죠. 팩감을 법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공배를 세어보고 그 마지막 공배에 따라서 저 패가 상관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보면요, 이제 여기는 흙이 받아야 되고 만약 백이 패를 양보한다면요, 여기를 두고 있고요. 있고 공배가 별로 없네요. 네 메우고 흙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게 되죠. 아, 그렇다면 네 지금 네. 백이 반집을 이기거나 한 집 반을 집니다. 그럼 이 패가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패를 양보해도 백의 반집 승이에요. 그래도 또 자신 있게 양보하기에는 이긴 줄 알고 반패 양보했는데 반집 진 사례도 꽤 있잖아요. 네, 뭐 많이 있진 않지만 마지막 있긴 있죠. 하나, 둘. 저 패 아까 저희가 패감 계산을 해본 것으로는 뭐 흙이 약간 패감이 더 많아 보였는데요. 마지막까지 치열합니다, 이봐도. 마지막 하나,
이 바둑은 뭐 거의 초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한쪽이 3집 이상 앞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앞서다가 따라잡히고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마지막 박태희 선수의 이쪽 끊어간 집중력이 좋았고요. 셋, 김미리 네. 선수가 돌이켜보면 여기를 둘 걸로 그냥 여기를 이었어야죠. 실전은 네. 여기를 찔렀다가 끊김을 당하고 결국 뒤로 후퇴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쪽을 이었다면 바둑은 더욱더 미세했을 겁니다. 양보한 건가요? 네, 지금 양보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100의 반집승 같은데요. 네. 차례대로 공배를 채우고 흑이 마지막 공배를 채웠습니다. 네, 뭐 서로 치고받는 그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만 잔잔한 승부로 후반이 돋보였던 그런 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국 형세로도 치열했지만 꽤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네. 거의 지금 2시간 30분 정도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흑은 134이고요. 여기 40집이 났습니다. 반면 6집 네. 박태희 선수의 반집승입니다. 김미리 선수가 패하긴 했지만 이번 3라운드 경기 서울 부강약품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지금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하늘 내린 팀 박태희 선수의 승리가 좀 네, 1국, 2국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3국 개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계속 미세한 승부가 또 잔잔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네. 저희도 계속 개가를 하면서 형세 판단의 이 추이를 살펴봤었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좀 힘이 펀치가 강한 선수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런 미세한 승부에서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중앙 쪽 끝내기 접전에서 약간의 실수는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반집을 지켜냈고요. 하지만 팀 승리는 이 최정 선수의 막강함을 보여준 그리고 송롱의 선수가 아직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서울 부강약품팀이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저번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던 부강약품과 하늘내린이 2승 1패, 1승 2패로 약간 갈라서게 됐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3라운드 4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충남 SG골프 2승과 2패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G 골프팀이 초반에 2패에 빠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의 강팀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팀이 위기에 빠져 있지만 이 주전 선수들의 실력 자체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2승팀과 2패팀이 만났지만 예측은 좀 불허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세를 탄 팀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팀입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